반갑습니다. 강의 내용이 온돌이 주제가 돼서 온돌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저는 온돌하고는 약간 관계가 좀 멀기도 하고, 또 온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담는 다른 방법, 그런 방법을 먼저 이제 설명드리고, 또 그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준비를 좀 했는데, 어젯밤에 원래 이제 표지에는 글만 있었는데요. 여기 부산의 영화의 전당 건물입니다. 지금 저 지붕이 좀 요란한 저게 요새 영화제, 부산 영화제를 하고 있는 그 축제 하고 있는 그 건물인데, 오스트리아 건축가가 설계한 새로운 종류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바탕에 깔고 그 아래서 올려다보면 상당히 새로운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이 그 밑에 이름이 있는데요. 디자인 대학하고 건축 대학이 합쳐가지고 융합했다고 해서 융합대학을 붙였는데, 사실 저렇게까지 이름을 어렵게 할 이유는 없지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라는 취지로 저렇게 됐고요. 100세 시대라고 썼습니다. 수명이 100세라고 하는 얘기가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이제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영어로 이름을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모 헌드레드, 100세인 게 이제 조건이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해서, 그때의 별장, 두 번째 집, 세컨드 하우스하고 또 그런 거를 목조로 집을 지으면 어떨까, 그런 얘기 등을 이제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영화의 전당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영화의 전당 건물은 미래를 향한 그런 건물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도시의 미래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에서 이 별장을 필요로 할까, 그 점을 생각해 보려고 그림을 좀 동원한 거기 때문에, 그림 자체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에 있는 옛날에 이제 CCTV였고 지금은 CNTV 건물의 모습입니다. 건물들을 워낙 이제 복잡하게 져서 다양한 마당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고층 아파트도 저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아파트에 지금 온도를 우리가 깔고 있지는 않은데, 온도를 어떤 상태에서 온도를 우리가 생활의 조건으로 갖게 될 수 있을지, 그 점을 생각해 보는 방법이 있다면, 온돌 패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당과 함께 온돌, 우리의 한옥이라고 하는 게 여름에는 시원한 마루가 있고, 또 겨울에 따뜻한 온돌이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인데, 이게 기후대가 변해서 더운 날이 많아지면 지금 한옥이라고 하는 구조가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 과일도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이 우리의 주택 구조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아직은 몸은 뜨뜻한 온돌에 더 익숙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 대구 달성에 있는 하엽정 정자를 잘 보여주는 삼가헌 별장입니다. 옛날 한옥에 보면은 안채, 사랑채가 있고, 또 그 사랑채가 저런 별도로 별당을 갖고 있고, 전면에 보면은 연못이 있고요.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네모난 연못 안에 또 원형으로 섬이 있는 그런 형태로 저런 오래된 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자들의 한쪽에 보면 이제 더울 때는 문을 열고 마루바닥이 있고, 겨울에 한쪽에는 이제 뜨뜻한 온도 있는 방이 보통 같이 있죠. 그런 가옥에서 계절이 바뀌는 기후를 잘 견디고 있었는데, 온돌에 관심이 있다는 뜻은 아파트를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저런 한옥을 짓고, 한옥에서 뜨뜻하게
지내고 싶은 뭐 그런 뜻이 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 한옥을 본인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업을 해서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지을 수도 있는데 100세까지 일을 하고 살아 계신다면은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이고 상황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971년생 이후에 71년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평균 수명이 100세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다 100세를 사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 정도는 사신다는 얘기고요. 이거 71년도 전에 태어난, 제가 한 5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50년대 태어난 사람은 100세가 안 되고 평균 90 몇 세 정도 되겠죠. 그런 나이에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점하고요. 30에서 뭐 55, 56, 57, 그러면 은퇴하는 나이가 60에서 90을 세컨드 하우스, 별장에서 지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고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은 100세, 수명 100세 시대에 평균 마지막 10년은 병원에 계신다고 합니다. 모두 다 10년 병원에 계신 건 아니지만 건강한 분은 뭐 병원에 오래 안 계실 수도 있고 또 병약하신 분은 더 10년 넘어 계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30세부터 90세까지는 일을 할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55세부터 60세, 62, 3세 때 은퇴해서 시골 가서 잘 좀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할 때 그때 그 집이 일하라고 가만히 앉아서 쉬기만 해도 되는 상황에서의 집인지, 아니면 자식들 생각해서 뭔가 좀 더 벌어야 될 때에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옥일지 등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은 온돌, 구들학교이고 온돌에 관한 것에서 시작이 된 한옥을 잘 짓기 위해서 모이셨는데, 제가 뜬금없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집을 지을 건가, 그런 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그게 제 얘기의 사실은 시작이기도 하고 상황이 좀 복잡해졌는데요. 그러니까 4세대가 평균적으로 4세대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심하면 이제 5세대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손자는 뭐 10대 이하, 그 위에 아들 세대는 아파트에 사는 40대고요. 은퇴하는 분은 한 70대 좀 되고, 노부모님이나 병원에 가셨거나 건강하게 아직도 일하시는 100세 가까운 분이 있는 게 새로운 가족 구성이라고 하는데, 물론 동시에 한 집에 다 계시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흩어져 네 세대가 흩어져서 서로 조손 간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가 살기도 하고 격제로 모여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계신 분일 수도 있고, 자식들과 함께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될지가 사실은 자, 이러면은 실제로는 4세대가 다 다른 집에서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 옆에 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아들이나 가족이 찾아오면 같이 좀 지내라고 병실 옆에 민박할 수 있는 방이 있다든지, 그러면 와서 거기서도 사는 집이 하나 있는 거고요. 은퇴하신 분이 뭐 이리저리 뭐 텃밭 가꾸고 사는 작은 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들네가 사는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 손자들은 기숙사에가 서로 다른 곳에 사는 세대들이 흩어져 있게 되는데,
어떤 때 생각해 보면 굳이 별장을 안 지어도 그냥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실제로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 집을 가지 않고 때 되면 다 어디로 따로 모여라라고 해서 5번째 집에 가서, 기숙사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시골 작은 별장도 아니고 부모님이 계신 뭐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뭐 휠체어 태워서 뭐 차로 운반해 가지고 어디 모여서 제사도 콘도에서 드리고 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 한옥을 어디 가서 짓고 편안하게 좀 지내볼까 하는 생각이 좋은 사례도 될 수도 있고 더 불편해질 수도 있고, 생각을 좀 바꿔서 기왕이면은 내가 60세부터 90세까지 일을 해서 돈이라도 좀 벌어야 된다면 기왕에 그게 별장이 내가 쉴 집이 아니라 게스트하우스가 되든지 아니면 그걸 조금 뭐 다른 목적의 하숙집이 되든지 연수원이 되든지 사람들에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집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사실은 그 100세 시대라는 말을 앞에다 붙인 거는 그런 점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때가 되기도 했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같이 고민할 문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4대 가족이라는 점에 관심을 가졌는데 실제로 4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그 4대의 경우는 노부모는 누군가 간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돈이 많지 않으면 국가에서 주는 간호비라든지 또는 자기가 벌어놓은 게 적다든지 하면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요. 은퇴한 나이에 제2, 제3, 제4의 뭐 직장 겸 별장이 되든지 아들 세대 그리고 손자 세대 등이 다양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신문에서 본 4대 가족이고 뒤에 뭐 친척이 좀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할머니가 94세시고요. 67, 65세의 부모님이, 그다음에 누님하고 조카가 있고 시집안간 막내 누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내하고 또 딸아이 해서 이건 뭐 실제로 4대 11명이 사는 집인데요. 제가 아는 분은 아닙니다. 그냥 신문에서 뵌 분이고. 예. 여기도 역시 4대가 사니까 즐거울 때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렇게 모여 사시는 집보다는 사실은 더 흩어져 사는 집이 많죠. 근데 어떻게 모여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도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5대의 경우도 또 있다고 하고 조사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얼마나 될까 그랬는데 저걸 물어보니까 다들 5대가 있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계산상으로 28세로 이렇게 좀 차이를 두면은 108세 되신 부모님이 병원에 계실 수도 있고, 은퇴 부모가 계시고 은퇴를 대비하는 52세, 그다음에 아들 세대 34세, 손자 6세. 그러면 이제 30세가 아니라 28세 터울로 이게 앞으로 건강과 음식 때문에 좀 더 오래 사실 가능성이 많아지면 좀 뒤에 수명 100세가 아니라 110세다라고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저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고 보장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직업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자네 이제 대학에 있다 보면은 1년 정도 쉴 때 외국 가서 좀 뭐 연구 좀 더 하라고 해서 미국에 갔던 적이 있는데, 가서 보면은 젊은 흑인 애들한테 물어보면 직업이 보통 3개예요. 그냥 젊은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많지 않으니까 직업이 3개인데 퇴임할 때쯤 되면 또 다른 뭐 중간에 뭐 직업들이 많이 바뀌긴 하겠지만 4번째, 5번째, 6번째 여러 번 일을 해야
먹고 산다는 하소연을 하고 세금으로 다 가져간다고 하면서 동시에 젊은 나이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세 번의 직장을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걸 봤습니다. 정말로 80세까지 일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한다면 그게 행복한 거일까요? 아니면 뭐 불행한 일일까요? 아니면 건강해서 다양한 일일까요? 또 저희 생각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또 뭐 좋은 일이기도 하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얘기에 보고요. 실제로 그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5대가 수직 구조로 한 집에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결돼서 또는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있는 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고조부서부터 중조부, 조부, 부, 자녀까지 또는 외가 쪽으로 고조, 그다음에 증조부, 외조부, 부, 자녀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집을 찾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2012년에 저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실제로 몇 사람이나 저런 집이 있었는 걸 이제 찾았는데 물론 이제 제약회사랑 같이 이제 찾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금으로 된 뭐 상품을 아마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26가족이 200명 정도가 이제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 숫자는 갈수록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5대가 같이 산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한 집에 동시에 사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중간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모아놓으면은 저런 정도에 있는데 아마 못 찾아서 그렇지 더 많으리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경우도 비교해서 보면은 조금만 더 사시면 저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짐작이 듭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일이죠. 저런 걸 보면서 저도 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아침에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정도 산에 갔다 오고 뭐 주로 이제 버스를 많이 이용해서 걷고 버스 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일부러 좀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평균 연령 제일 윗세대가 94.3세고요. 5번째 세대가 2세 평균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5세대 가족이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 중에 이제 부모는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살면서 그 부모님도 또 아파트에 살고 그 은퇴한 부모님 정도만 어디 시골에 가 계실 수도 있고 상황이 좀 이렇게 늦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니 갑자기 뭐 심각하게 생각이 드셨나 보네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한 조건들은 지금서부터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데 이 근래 와서 바뀐 거는 부모님들이 모은 돈을 자식한테 다 넘기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길어진 노후를 거꾸로 보장받을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집이나 또는 재산 둘 중에 하나는 뭐 지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뭐 적지 않은 뭐 분쟁도 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시면서 정말로 수명 100세 시대에 이 주택은 어때야 되고 별장은 어때야 되고 한옥으로 지으려면 또 어때야 되는지를 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온돌 제일 좋은 거는 아파트가 온돌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건강한 거니까 이것이 수출이 돼서 외국에도 저런 온돌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더 좋고요. 실제로 이 온돌 학교가 시작이 된 배경에는 이 일을 많이 주도하는 이제 김준봉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대학교 후배가 되긴 하는데 중국에 가서 1년에 반은 중국에 가 있고 반은 이제 한국에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건축가 교수로 가서 이제 가르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이 아니죠. 몇 년 전에 보니까 중국이 옛날에 뭐 아리랑도 중국 거고 웬만한 거 다 이제 중국 거라고 그러다 온돌도 이제 중국 거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기 시작을 해서 놀래가지고 원래 온돌은 우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소수민족이라도 다 중국 안에 있으면 자기네 거고요. 그 소수민족들이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부르고 온도를 쓰면 그것도 중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 거니까 당연히 중국 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아리랑도 중국 거고 한복도 중국 거고 온돌도 중국 거가 되려고 한다고 해서 놀래가지고 이제 그 한국의 고유한 온돌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온돌학회, 그래서 국제 온돌학회를 만들고 거기서 활동하는 일을 열심히 하던 끝에 아마 이 시흥시에 와서 이 아카데미로 이 온돌에 관한 문제를 더 여론도 환기하고 또 실제적인 문제도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강의가 열린 것 같습니다. 이 멜보른이라고 하는 도시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도시인데 이거는 뭐 이제 지어질 뭐 미래 오피스 건물이고요. 옆에는 뭐 일반적으로 별장이라고 얘기가 되는 뭐 그런 집들입니다. 저런 집들은 뭐 요새 컴퓨터 때문에 엄청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좀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자녀들이 저런 걸 손쉽게 그리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아까 맨 처음에 왔던 그 하엽정 건물에 지금 여기 물이 빠져서 연못에 물이 빠지고 연꽃이 없어서 그냥 비어 있는 그 모습하고 대청 온돌의 모습, 전통적인 별장, 별채, 사랑채 등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런 이쪽에 보면은 그 아궁이 불을 떼서 흔적이 있고 연기가 있고 다락의 모습하고 그 한옥의 모습이 보이죠. 뭐 다른 분들은 대부분 한옥에 관련된 얘기 또는 온돌에 관련된 얘기 많이 하셔서 제가 드리지 않아도 뭐 잘 아실 거고 저는 사실은 전통 건축이나 한옥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건축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의 옛날 것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집 이름이 삼가헌이라고 지금 탁구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경우는 뭐 세컨드 하우스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집이라는 말은 세 번째나 네 번째 집을 꼭 전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에 대해서 두 번째, 주된 것에 대해서 종속된 것으로서 이제 세컨드라는 의미로서 썼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주변에 뭐 거의 이제 바닷가 근처라서 집들이 없는 곳에 세워진 일반적인 별장의 모습이고요. 그런 모습들은 뭐 미국은 뭐 땅이 넓으니까 저렇게 지어진 집이 많이 있을 거고요. 저희는 이상하게 땅값이 비싸죠. 사람 많이 사는 동네일수록 땅값이 비싸고 그만큼 인구 밀도가 높아서 땅값도 좀 비싼 뭐 그런 면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집값을 좀 낮출 일이 좀 필요했는데 그러지는 못했죠. 그 집값을 낮추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되는 건데 그러진 않았고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그 주택공사죠 사실은. 근데 주택공사도 뭐 일반 주택업자처럼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뭐 비슷한 건설업체처럼 했기 때문에 집값이 좀 비싼 편이기도 합니다. 뭐 요새 컴퓨터로 그리는 뭐 별장에 뭐 중에 하나인데 뭐 잘 돼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작은 풀이 있고 멀리 뭐 바다가 보이고 컴퓨터로 뭐 쉽게 그릴 수가 있는 장면인데 실제로 아마 이러고 싶어서 별장을 이건 뭐 TV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젯밤에 좀 뭐 사진 좀 찾다가 넣은 거라서 특별히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주택이라 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 좋은 분위기, 좋은 효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할 텐데 아주 고급
고급 주택에는 이제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돌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식으로 온도를 미국 사람들 또는 서양 사람들도 일부는 이제 좋아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이제 비싸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러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모여 있는 거 보면은 뭐 어쩌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저런 게 현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좀 재미난 풍경이어서 같이 실었고요. 미래 주택은 결국은 뭐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 그 월트 디즈니 만화를 그려서 큰 돈 번 사람이 만든 그 미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집은 어떤 집일까? 한옥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뭐가 제일 바람직한지 또는 뭘 제일 원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관심 있게 생각해 보시라고 사진을 좀 골랐습니다. 이건 뭐 주상복합 건물이죠. 일반적으로 이게 뭐 울산에서 몇 년쯤 된 집의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에 있던 건물인데, 아마 분양을 위해서 괜히 모양 내고 비싼 것들 갖다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모델하우스에 있던 사진이고요. 실제 집은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이 저런 집일지 아닐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집에 있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모델하우스에 있는 요새는 뭐 저보다 더 기기들이 더 다양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본 별장이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정자, 그리고 옆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일종의 별장인데 이름을 폴리라고 부릅니다. 폴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일종의 그 헛간도 되고요. 사냥 가서 이렇게 사냥 다니다가 쉬는 휴식용 건물이 되는데, 빌라라고 얘기가 되는 반듯한 집하고 그 옆에 이제 그 숲속에 있기도 한 저런 헛간하고 이제 뭐가 차이냐면, 빌라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이제 예의 바르고 종교 뭐 성경이라도 보고 좀 올바르게 생활하고 아주 반듯하게 있다면, 홀리라고 하는 데는 가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도 마시고 떠들고 뭐 그렇게 좀 일종의 좀 규범을 좀 벗어나서 생활해도 되는 그런 장소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에게 이 홀리라고 하는 게 약간의 그 별장 겸 일상적인 걸 벗어난 그런 생활을 하는 장소다 이런 건데, 우리의 정자나 별장 이런 것들도 사실 따져보면은 안방은 옛날에 한옥에서 안방은 마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 옆에 사랑채는 남자들의 공간입니다. 사랑채에는 보통 손님들이 와 있죠. 근데 주인들은 자기보다 높은 집, 양반집 사랑채에 가 있기가 쉽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집, 그러니까 대감들은 어떻게 하면 왕이 있는 곳에 사랑채에 가 있는 거고, 대감집에는 또 작은 양반들이 올라와서 기거하면서 서로 뭐 얘기도 듣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사랑채고요. 그 사랑채 옆에 또 조그맣게 또 아주 별당, 남자들만 있거나 아니면 이제 따님이 있는 또 다른 이제 저쪽 안채 있는 뭐 또 다른 별당은 뭐 그 시집 안 간 이제 딸을 이제 모셔두는 이제 그런 공간도 되고 해서 그런 좀 다른 공간인데, 사랑채라고 하는 것에 옆에 붙어 있는 별당, 거기 앉아서 보통 남자들은 시를 읽거나 친구가 오면 같이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무슨 얘기냐면 시국에 대한 얘기, 왕에 대한 얘기, 왜 나를 안 부르나, 나는 왜 내려왔나, 이런 얘기하는 거고 같이 이제 앉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이런
생활에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옛날에 양반들이 했던 얘기고 그런 공간으로서 저런 그 별당, 별채 이런 집이 있었고요. 어쩌면 아파트에 있으면서 제대로 생활하고 모범적으로 하다가 별장에 가서 조금 편안하게 술 마시면서 지내기 위해서 두 번째 집이 필요한 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쪽 오른쪽에 있는 라빌레트 공원에 있는 폴리라고 하는 건 프랑스 파리에서 원래 저희가 이제 도살장이었던 데를 이렇게 좀 새롭게 하면서 미래의 도시민들에게 그 별장과 같은 시설, 어떻게 보면 도시 생활을 하면서 좀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좀 만들어 보라는 취지로서 저런 이제 빨간색의 건물들을 이제 마련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뭐 매점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노래 부르는 장소이기도 하고, 어떤 곳은 그냥 안내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한 것들을 일정한 간격, 도살장이었던 넓은 곳에다가 108m마다 이렇게 좀 일렬로 맞춰서 집을 짓고 거기를 21세기의 도시민을 위한 별장 시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파리의 지도인데요. 파리의 지도에 보면은 이런데 여기에는 그 도살장이 있던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만, 그런데 한 군데를 이제 건물을 헐고 거기다가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쉴 만한 새로운 공원으로서 미래의 별장, 그래 개인적으로 거기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즐기는 장소로 이제 한 것이죠. 요거는 좀 뭐 다르게 만든 이제 고층 아파트로 이제 저렇게 파리에다가 놓으면 어떨까 했던 생각인데 실제로 뭐 저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예. 원래 그 도살장 했던 데인데요. 거기에 그 건물 하나를 남겨놓고 이 건물은 영화 도시, 그러니까 시민이면 누구나 영화에 대한 걸 와서 즐기는 장소이고요. 아래쪽에 이제 음악 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음악 도시 또는 산업 도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도 하고, 그 중간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빨간 포인트의 별장이라고 21세기 미래의 별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새로운 정보도 얻고 즐기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음식도 먹는 뭐 그런 장소들을 둔 것, 이게 일종의 뭐 도시의 별장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된 이런 장소들이 이제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건데, 여기 포인트가 있고, 여기가 영화 도시, 음악 도시, 산업 도시, 기타 주변에 다양한 시설들을 만들어서 미래 21세기의 도시에서의 그러니까 별장이다, 뭐 그런 개념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늘이 지도록 만든 이제 차양 밑을 지나가기도 하고, 물이 있으니까 건너가는 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포인트 만나는 빨간 지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현대 도시 안에서의 뭐 별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건 이제 그 바깥에 있는 다른 시설들이고요. 이 첫 번째라고 얘기가 되는 주택, 예절을 잘 지켜야 되고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 주택하고, 두 번째는 느슨하게 지키지도 않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것을 서양에서는 이원론을 둘로 나누는데, 거기에 한쪽은 제대로 된 거고 한쪽은 약하다고는 약하게 봤거나 부족하다고 봤거나 해서 생각하는 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 그러면 인간은 죄가 많은 사람이고요,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고, 신은 완벽한 것, 또는 자연은 인간이 이용하는 대상이고 뭔가 더 우월한 존재가 인간인 것처럼 만들고, 거기는 서양이 우월하고 의미가 크기 때문에 동양을 가서 다스리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동양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남자 여자의 문제에도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된다. 약하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했기 때문에 신사도라는 말은 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가 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대등하다고 봤으면 사실은 숙녀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약한 남자를 지키기 위한 여성의 도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숙녀도라는 말은 별로 안 씁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저렇게 두 개로 나눠보는 습관이 아주 오래돼서 그거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집 빌라에서는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집 세컨드 하우스라는 말의 뜻은 별장이라고 하는 데서는 약간 느슨하게 술로 또는 뭐 편안하게 지내는 장소인 것을 이제 별장이라고 해서 멀리 있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이 틀은 서양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해서 잘 안 깨지는데 어떤 그 알제리 출신의 철학자가 이 해체주의라는 철학을 통해서 그걸 깨트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낙 오래돼서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계속된 거라서 잘 안 바꿉니다, 서양 사람들. 그런데 우리도 둘로 나눠본 적이 있죠. 음과 양으로. 그렇지만 음과 양에서 어느 게 더 우월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둘은 서로 대등하고 합하면 하나가 되는 그런 거라서 서로 다르지 않다. 바로 달리 말하면 안채와 사랑채는 어느 곳이 더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집이 한옥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빌라의 대표적인 게 밑에 져 있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 홀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또 뭐 별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형태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냥터 안에 잠깐 비 올 때 피하고 늦어지면 거기서 급하게 그냥 잠깐 자기도 하는 뭐 그런 형태의 건물들이기 때문에 약간 뭐 저 동굴 비슷하게 좀 돼 있는데 형태는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축제라고 하는 것, 서양 사람들이 축제라고 하는 건 종교랑 뭐 같이 돼 있는데 축제의 의미는 앞에 예를 들어서 브라질 사람들이 축제를 일주일 동안 잘 즐긴다는 얘기는 365일 중에 360일은 열심히 일 잘하고 말 잘 듣는다는 얘기가 되고요. 나머지 5일 동안은 그냥 망가져서 논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는 어쩌면 뭐 노래방이나 술집에 가서 저녁마다 망가지니까 사실은 따로 나눌 필요가 없을지도 매일 그냥 편안하게 반듯하게 있다가 망가졌다가 또 반듯하게 있다 이걸 뭐 매일 하니까 사실은 우리는 축제를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죠. 매일 밤마다 잘 푸는 사람은 또 잘 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서양 사람들 축제는 저게 종교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기독교에서 완벽한 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금욕적으로 생활하고 하다가 이제부터 축제를 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그동안 쌓아놨던 걸 다 풀어서 며칠 즐기는 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도시나 어디서 축제하려고 하면은 우선 종교 천국이어가지고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각기 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도 하고 서로 다른 종교에 침해를 안 하기 위해서 서로 종교를 빼놓고 축제를 하려다 보면은 시에서 예산은 있는데 축제가 잘 안 되고 사람들도 잘 안 모이기도 하고 모여도 이게 초점이 다른 걸 가지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약화되는데 어쩌면은 우리도 360일을 금욕적으로 옛날에 저 깐깐한 선비처럼 잘 살았으면은 아마 5일 동안 축제 엄청 옛날에 뭐 산에 가서 제사 지낼 때는 뭐 3박 4일 술 먹고 뭐 제사 지낼 때는 노래하고 그랬다는 뭐 영고 동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잘 놀았을 거예요. 근데 매일 잘 놀면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축제라고 하는 거를 잘 못할 상황에 우리가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한 집이 별장이고 또 의미가 이제 된다는 건데 정말 그것
축제를 제일 잘 노는 브라질 삼바 축제의 경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려운 봉제 공장에서 360일 동안 일 열심히 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다음 축제에 어떻게 비싼 옷을 사든지 만들든지 입고 나가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춤추고 노래할까, 이게 1년 내내 하는 일이 이제 저거 구상이고 팀별로 모여서 우리 마을의 축제를 어떻게 하자. 사실은 그 얘기의 뒷얘기를 보면 360일 고생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신을 위해서 고생하든지 뭐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든지 이게 전제가 되고 집에서 반듯하게 잘 꼼짝 못하고 잘 지내다가 이제 축제다 그러면 그때 이제 풀어버리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노는 스타일이 서양의 브라질의 삼바, 리오 축제이고 온 도시가 저걸로 그냥, 저 때는 뭐 호텔 구하기도 어렵고 평생 저 일주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축제가 될 만큼 나머지 51주가 힘든 거지. 참고 살아야 되는 그 51주가 있고 그걸 이제 풀어버리는 일주가 이제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멋있게 장식을 할까? 이걸 위해서 옆에 스탠드에 다 그 비싼 자리에 가서 그거 구경하려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생활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별장이라고 하는 것의 세컨드 하우스의 큰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돈도 많이 들 거고요. 저기 가서 1등 하면은 또 받는 상금도 크기 때문에 온 도시가 저기에 매달리고, 도시별로 뭐 저보다는 못해도 작게 리우데자네이루, 뭐 그다음에 하여튼 뭐 상파울로 뭐 이런 데서 벌어지는 축제들의 모습들입니다. 열과성을 다해서 기회 되시면은 한번 가보시면 좋죠, 그죠? 좀 멀죠. 작년에 제가 1년 쉬는 해가 돼가지고요,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 짐 싸들고 뭐 오랫동안 이제 여행하는데, 저 때는 못 갔고요. 지나서 브라질을 좀 간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저러고 싶을까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모양 내는 것의 극치지요. 그냥 금색을 온몸에 뿌린 거죠. 자랑스러운 몸을 그냥 저러고 춤추는 게 평생 한 해 동안 뭐 어떻게 춤을 출까 고민한 끝에 이제 일주일간 이제 정말 이제 옷도 안 입었네. 이건 러시아에 있는 일종의 그 제대로 된 빌라라고 할 수 있는데 1904년에 지은, 거기도 목재가 풍부해서 모양을 낸 거고요. 그 전에도 간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집사람하고 여행하다 이제 러시아를 가서 저기 이제 다시 이제 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빌라가 되고요, 제대로 된 집이고, 러시아에서는 그 땅이 넓고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1인당 도시에 있는 집 말고 헛간 비슷하게 시골 땅을 줘서 거기다가 집을 져서 농사나 뭐 반찬 뭐 만들 뭐 야채거리 좀 기르게 하는 집을 한 땅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은 집이 다차라고 하는 건데, 다차에는 그냥 헛간 비슷한 집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그게 이제 고급으로 좀 부르기도 하고, 전에 당연히 줬는데 요새는 또 다 주지도 않고 뭐 그것도 좀 뭐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김에 아는 사람 찾아가느라고 갔더니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중에 고려인 후손이 다차를 갖고 있는데 일종의 이게 별장이죠. 그게 별장이라고 그러면 이제 헛간하고 그다음에 사우나가 있고, 밖에 이제 그 러시아 기후가 3개월은 춥고 나머지는 아주 추운, 그냥 거기서 그 유명한 게 있죠. 장편 소설, 그냥 긴 시간
오랫동안 익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추운 걸 견디는 술하고 그리고 그걸 견디는 뭐 섹스라고 그러던가 아무튼 그런 거 가지고 지내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헛간에 가서 앉아서 놀다가 그 옆에 사우나 가서 온몸을 뭐 자작나무로 두드리면서 몸을 데운 다음에 밖에 나가서 눈밭에 그냥 그대로 고꾸라지면 그게 뭐 샤워도 되고 하는 그렇게 즐기는 그것이 이것과 이제 별도로 허름한 별장인데 실제로는 이제 그 조선족은 아주 부자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별장을 잘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초대받아서 갔는데 뭐 어쩌다가 이제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러시아의 부부인데 울산대학교에 와서 2년간 생활한 그 부부고 그 제자 러시아 제자인데 저 러시아 제자는 한국 드라마를 잘 봐가지고 한국말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안내해줘서 셋이서 좀 다니기로 했는데 나중에 가끔 가다 보니까 부산 사투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산에서 여학생이 하나 왔는데 그 여학생하고 지내다 보니까 부산 사투리까지 쓰는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드라마만 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뒤에 보면 이제 강이 있고 풀장이 있고 2층인데 이건 그 집 들어가기 오른쪽에 별도로 뭐 작은 집이 있고 이게 이제 2층으로 있는 근데 다른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별장 자체 원래 이제 허름한 게 주목적이고 뭐 농사인을 짓는 건데 그거를 이제 크게 차지하고 집을 제대로 지은 별장을 지은 그런 사례를 러시아에 가서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변화 있고 그 체제 안에서 돈을 번 사람이 갖는 또 다른 이제 그 주거가 돈으로 이제 환산되는 그런 상황에서 별장의 모습을 좀 본 편입니다. 그런 의미의 별장에 대해서, 한옥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단기적으로는 뭐 주말주택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살림집이어야 되거나 돈을 벌어야 될 그런 집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여기 병원에 계신 노 부부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병원에 계신 노부부에 대해서 연금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걸 잘해줄 수도 있고 잘 못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될까 하는 점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희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라오스에서 온 학생이 있기도 했고 다른 일로 해서 라오스를 가본 적이 있는데 라오스에 우리 식으로 하면 경주 같은 도시가 루앙프라방이라고 있는데 거기 오래된 절이 많은 도시죠. 그 도시는 프랑스 사람들이 힐링 도시로 첫 번째로 치고요. 죽기 전에 꼭 가볼 만한 곳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가보면은 뭐 우리나라 60년대쯤 되는 허름한 사찰들이 있고 뭐 전 국민의 뭐 대부분이 스님이 한 번 정도 되려고들 하고 또 되기도 하니까 그런 곳에 가서 새벽에 이제 공양하느라고 길에 앉아서 오직물 바치는 그것이 이제 관광 일정에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TV에 소개가 돼서 꽃보다 청춘이가 젊은 애들이 이제 가수들이 가서 지나간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유럽 사람 특히 프랑스는 자기들이 거기를 이제 점령을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문화권이라서 아주 프랑스식으로 뭐 바게트 빵도 있고 프랑스 커피도 있고 그래서 많이 오는데 오는 이유 중에 제일 근본적인 건 프랑스 파리에서는 연금만 받아가지고는 파리에서 제대로 살기가 어렵다. 그런 게 일단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는 라오스에 와서 적은 돈 가지고 풍족하게 살다가 돈 절약해서 다시 파리로 가서 잘 지내는 게 그게 이제 그 나이든 연금에 의한 프랑스 파리 생활이라고 치면은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돈이 덜 나오면은 우리도 라오스나 더 싼 데 가서 계시고 거기서 서비스 받는 게 더
편안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은 저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해서 사실은 그 세대별로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컨드 하우스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른데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만 별장을 만들어 보는 게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만약에 나이 들어서 한옥이라도 하나 지어서 이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걸로 돈을 벌어보려고 한다면 정말 고객이 뭘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게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런 사람을 위한 시설로 어떻게 온도를 이용한 따뜻한 방을 만드는 것 그게 관건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먼저고 그걸 기술적으로 하는 거는 뭐 지금 이 프로그램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2차적인 거고 다음에 더 효과적으로 마련할 길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한 가족 구성이 5대가 편안하게 한 곳에 모여 있을 리가 없지요. 따져보면은 흩어져 있을 텐데 어떻게 흩어질까? 1-3-5로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 2-4로 모여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조합이 생깁니다. 그런 조합에서 별장, 주택은 어때야 되고 별장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고민할 근거가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얘기입니다. 병원, 별장, 아파트, 기숙사 뭐 또는 5대로 가도 더 문제일 테고요. 우리는 살고 싶은 집을 사는 게 얻는 게 아니라 팔 집을 찾기도 합니다. 잘 팔리는 집. 정말로 편안한 경우는 살 집.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살 집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다음에 잘 팔릴 집 때문에 학군 좋은 데 가야 되고 이름 있는 데서 지은 집이어야 되고 하는 이유는 다음에 팔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팔기 위한 집인지 가족 편안하게 살기 위한 집인지 그게 선결 조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 어떤 집을 갖는 게 좋은가 하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편안한 살기 위한 집인가 아니면 길게 보면은 뭐 2대 3대 후손을 위해서 비싸게 넘겨주고 싶은 건지 근데 국가가 그게 날 또 편안하게 잘 해줄 건지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 보시면서 집은 평생 살 것도 아닐 수 있다. 이게 또 문제고 그다음에 물려주거나 하거나 심지어 뭐 은행에다 줘버리고 이자로만 노후에 지내는 방법도 생겼으니까 어떤 집이 내가 원하는 집인지 팔 집인지 살 집인지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또 다른 의미에 있고요. 자, 주택 설계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제 자산 가치를 인정받는 게 제일 좋고요. 우리나라는 빨리 짓고 또 빨리 허물고 또 다시 짓는 그 경부고속도로가 올해 현대건설이 지었던 게 올해 지어서 완공이 되고 그 이후부터 한 일이 뭐냐면 보수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경부고속도로는 완공된 적이 아마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계속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미국 사람들처럼 튼튼하게 짓는 게 오래 걸려서 이 효과를 덜 보니까 또 미국 사람들 이러는 거 보면 상당히 느리거든요. 느리는데 대신 이제 철저하지요. 그런 거 하고 빨리 완공해서 트럭은 다니면서 또 보수는 보수대로 하고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비용을 좀 많이 들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집을 철거 이건 지금 이제 재건축을 해서
낮은 건물 층수 높여가서 하는데 근래 와서 고민하기 시작한 건 또다시 재건축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는 게 아니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50층, 40층 올라갔는데 그걸 헐고 뭐 100층, 200층 지을 상황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러면은 그 집은 가면 갈수록 값어치가 떨어지는데 앉아서 돈 내려가는 걸 바라보고 거기에 있어서 막차를 탈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생각이 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우리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균형미라고 보는 게 주변하고 잘 어울려라 이런 얘기죠. 주변하고 잘 어울리라는 얘기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주택은 그 책 명심보감에 있는 거 정도 지키면 잘 되는 그냥 욕심 없게 조금씩만 가져다가 잘 짓고 오래 사는 그런 집들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것과 좀 반대가 되고 많은 물건,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집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전문가한테 맡기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실제로 우리는 가까이 있고 많이 봐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습관이 되고 직접 져서 또 돈 버는 분도 계신데 그거 한두 채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아 이러면 돈이 되는구나 하고 여러 번 짓다가 급기야 이제 갑자기 뭐 건물이 쓰러진다든지 무너진다든지 뭐 이런 일이 또 닥치는 그런 걸 또 당하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어디 뭐 연립주택 많이 짓다가 너무 이제 욕심이 많고 또 과감한 나머지 생략을 많이 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튼튼하게 짓고 기능적이어야 되고 친환경 그리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짓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 얘기를 아마 책에 있으실 겁니다. 농사를 위해서 질 것인지 아니면 정말 휴양을 위해서 질 것인지 더 뭐 일을 할 것인지 아닌지 주변에 뭐 축사라도 있느냐 이건 뭐 그냥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다 있는 얘기입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설계사무소 소장님한테 의뢰하면 좋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고요. 본인이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하면 다 된다고 하고 컴퓨터에 보면 또 다 인터넷에 보면 다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양하게 좀 잘 챙겨보시려면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게 낫다. 그 얘기는 결국 나중 가서 큰 돈 여러 번 드는 거를 전문가들은 미리 좀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 얘기를 안 듣고 그냥 왜 그러냐면 옆에 가면 더 싸게 해준다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이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자기 아는 사람이 건설업을 한다는 것 때문에 누구가 건설을 온다고 해서 편안하게 맡깁니다. 계약서 같은 거 없이 편안하게 말로만 그리고 마지막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집 한 채 지면 머리가 하얘지죠. 왜냐하면 뭐 형제간에도 싸울 판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정확하게 계약에 의해서 잘 하는 게 낫다.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것까지 사실을 좀 기록을 남겨두는 게 그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방법입니다. 몇 푼 아끼기 위해서 싸게 해준다고 해서 아는 사람한테 넘기다 보면은 뒤에 가서 더 큰 돈이 들기가 쉬운 그리고 또 그런 걸 서로 싸게 해준다고 옆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그런데 동의 하게 되고 또 관심이 많이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밟은 것보다는 나중에 가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럼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건축사 사무소 소장님이면 다 잘하냐면 또 그것도 뭐 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설계를 먼저 맡기고 나온 도면 가지고 집 짓는 사람 세 사람 불러서 얼마에 할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여기서 적절하게 부르는 사람한테 주시면 됩니다.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오직 한 사람한테 지어달라고 주는 것보다는 최소한 세 사람한테 얼마의 이 도면이 있고 우리는 이런 집을 원하는데 이 도면을 당신은 얼마에 지을 거냐고 물어보면은 거기서 가격은 조금씩 조절이 되고 그 중에 저렴한 쪽으로 가면은 설계비 정도는 뺄 수가 있고 그 정도는 또 할인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객관적으로 서로 저 절차에 의해서 이거 좀 바꾸자 그러면 또 주택 같은 거는 이 골조만 있을 때 보면은 불안하고 틀린 거 같고 잘못된 거 같아서 자꾸 바꾸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는 뭐 돈 있는 아주머님은 우리 이거 허물고 다시 지으면 안 될까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실제로 뼈대만 있을 때 보면 좀 좁아 보이거든요. 실제보다 좀 좁아 보이는데 들어간 돈은 아깝지만 우리 이거 허물고 다시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남자 여자 중에 뭐 집에 대해서 관심 많은 게 남편이 관심 많을 수도 있고 아주머님이 관심이 많을 수도 있는데 주로 아주머님들이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은 게 좋은데 자고 나서는 다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바꿉시다. 또 이게 매번 이러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비용도 추가가 되는 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합리적으로 오래 고민해서 도면을 정하고 정하는 거 가지고 최소한 한 세 군데 건설업자한테 얼마에 있겠냐고 물어봐서 그 중에 그래도 그런 품질을 뭐 좋은 거 재료 쓰기로 하고 얼마 하겠다는 거 봐서 적절 제일 싼 거 아니면 중간 중에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쓰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모양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잘 보실 수가 있고 마음에 드는 것 근데 주택 설계 같은 거 하면은 보통 집에서 책자를 들고 오시죠. 여러 거실은 이런 거 비슷하게 하고 뭐 주방은 이렇게 하고 뭐 이게 한 보따리 가지고 오셔서 보통은 많이 맡기시는데 그건 그대로 의사 표현은 좋은 거고 그 중에 뭐 골라서 이렇게 조합시키다 보면 서로 다른 거니까 그걸 이제 통일성을 갖게 하는 건 또 다른 이제 전체를 이제 보는 분의 문제니까 뭐 이거는 뭐 좀 재미있는 모양이긴 한데 뭐 꼭 이렇게 지으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 미국에서도 별장을 갖는 것의 어떤 불편함, 비용, 그다음에 뭐 은행 융자, 유지 관리는 누가 하고 갔다 왔다. 별장에 가는데 몇 시간, 오는데 몇 시간, 체증, 주말 이런 거 생각하면은 편안하게 그냥 그런 것들이 뭐 영어로 돼서 좀 불편하시겠는데 하여튼 어디에 있는 게 좋은지 위치를 정하고 가격 범위를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소유를 뭐 혼자 다 할 건지 여러 사람이 같이 할 건지 콘도가 좋은지 뭐 그런 얘기가 되죠. 세금도 계산해 봐야 되고 뭐 투자 회수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빌려주고 돈 버는 건 어떤지 그곳이 비어 있을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응급시에는 요새 독일에서 그 어떤 업체는 주거, 의료, 휴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노인이 혼자 계시다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은 경찰이나 자식한테나 뭐 이렇게 연락을 해주는 그런 건강한 주택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이제 가서 사물 컴퓨터라고 있죠. 컴퓨터가 이제 이 물건에 이제 들어가서 식탁에다가 재료를 넣으면은 그 옆에 이제 이 조리법이 쭉 나온다든지 변기에 앉으면은 거울에 혈압은 얼마고 뭐 얼마고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된 주택으로 이제 간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뜻한 온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앉아 있는 사람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가 뭐 컴퓨터에 나와도 좋고 벽에 나와도 좋고 뭐 이 유리에 나와도 좋은데 그 상황이 응급 상황이다. 혼자 계시던 분이 쓰러졌다. 이러면은 빨리 연락이 가서 그분을 최소한 뭐 뇌혈관류 정도면 3시간 안에 가서 그걸 막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 이제
건강이 제 최우선일 수도 있고요. 전에 그 노인들을 위한 주택을 노인들을 위한 이 은퇴 후에 주택 단지 이런 거를 어디 한가한데 해변가 산속에 지으려고 했던 실버 타운들이 다 거의 망했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병원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의사한테 가까이 있어야 되고 몇 시간 안에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번화한데 아래 사람 지나가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스위치만 누르면 자기가 빨리 병원에 가야 될 그런 상황. 그러니까 5세대가 되면은 별장이나 뭐 시골에 한가한데 갔다가도 더 나이 들면 도리어 시내로 옮겨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기 때문에 상황이 별장이라는 게 건강과 응급 상황과 항상 맞물려 갈 가능성이 더 크다. 그게 어찌 보면 따뜻한 온돌보다도 더 시급할 수도 있고 그 시스템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작은 오피스텔이 물론 비싼 시내에 있어서 그렇지만 아주 비싸지 않은 주변 도심의 오피스텔 작은데 한 칸 그게 더 소중한 별장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시골 가서 농사 짓고 뭐 하고 이것도 체력이 튼튼하고 일 열심히 할 만한 체력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은 5세대가 아니라 3세대나 4세대 중간쯤에 나갔다가 다시 이제 정리하고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거나 손님들 만약에 이 영업을 위해서 한옥을 쓰겠다고 한다면은 그게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매일이 휴가는 아니라는 거, 빌려주고 돈 벌 수 있는 거, 그리고 당신이 없을 때 누가 그 집을 보느냐, 비용을 충분히 알아라. 최소한 돈 거기 결정하기 전에 그곳을 먼저 한번 가서 머물러 보고 고생을 해보고 해라 뭐 그런 얘기. 그래서 거꾸로 이제 도심 속 별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강원도에 했더니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더 불편했다 뭐 그런 우리나라는 좀 좁아서 좀 저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리고 뭐가 괜찮다 그러면은 울산의 경우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뭐 SK 이런 데가 있는데 한 해에 현대중공업이면 퇴임하는 분들이 한 1,000명쯤 됩니다. 그럼 퇴직금 몇 억하고 은행에서 빌리면 빌라가 좋다 그러면 원룸이 좋다 그러면 다들 원룸 쫙 주면 그 집은 새로 진 집은 잘 되지 그러면 옛날에 하던 집들은 또 잘 안 되고 원룸이 많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또 다른 뭐 시골에 가서 뭐 농가 사서 뭐 떼로 몰려다니면서 뭐 바닷가에 뭐가 좋다 커피숍이 좋다 하면 다 같이 가서 커피숍으로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관공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한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요새 커피숍이 많잖아요. 커피숍이 개업을 해서 5년 뒤에 살아날 확률이 30%입니다. 10집이 개업을 하면 5년 뒤에 가면 3집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망한다는 얘기인데 그 3집은 아무래도 이름 있는 브랜드겠죠. 무슨 커피숍 들어도 알만한 집들일 거고 나머지는 다 망한다는 얘기고 5년 뒤에 한 70%쯤 살아남고 30%가 망하는 게 중국집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중간에 있는 거죠. 52, 60, 40. 중국집이 왜 오래 가느냐면은 주인이 주방장이기 때문에 소울 염려가 없고 인건비 안 나가고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방에서부터 칼을 잡아가지고 열심히 기초가 튼튼하고 그래서 오래 가는 게 70% 살아남고 그 중에서도 30%는 중국집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식집, 뭐 분식집, 일식집은 다 뭐 50, 40, 60에 있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 얘기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별장, 한옥마을 뭐 이런 것들도 일부 도심에 있는 시내에 있는 게 좋다는데 아니 알죠. 다 알지만 비싼 거고 또 대기업에서 저걸 한다는 걸로 이제 선전을 한 거고 그래서 시내에 있는 한옥마을이 새로 생겼다 이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빈관 가지려는 회사는 어렵고 그래서 저는 한옥마을을 좀 빌렸으면 좋겠다. 저것도 뭐 기사지만 선전용 기사겠지. 그래서 은평구에 은평 한옥마을을 SH공사 서울 그 공사에서 뭐 이런 건물을 지어서 팔겠다고 했는데 저거 잘 생각해 보면 뭐 시흥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주 멀지도 않고 교통 불편하지 않으면서 단지를 만들고 그중에 필지 하나 사서 한옥을 짓고 병원 멀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만든 한옥마을의 문제는 이제 땅의 문제죠. 땅을 어디서 뭐 시에서 시흥에 뭐 공사가 있나요? 하나 만들어서 택지 분할해가지고 한옥을 단체로 하고 밑에 공공시설 만들고 해서 분할해주면 거기다가 하고 뭐 자기가 살아도 되고 민박으로 해도 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저런 형태가 되는 게 이게 실제로는 이제 현재는 이제 서울의 북촌마을 그다음에 그 옆에 최근에는 이제 서촌도 좀 개발이 돼서 조금씩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마을들이 되면 저런 형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건 새로운 거고 이거는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아까 빌라하고 빌라나 별장 얘기해서 요거는 이제 서양 건축사 얘기 나올 때 얘기인데 이게 루이 몇세 하는 그 왕이 살던 궁전입니다. 이 앞에는 다 정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빌라고 이 숲속에 이제 다니다 보면 여기 이제 헛간 비슷하게 폴리가 있어서 사냥하다가 급하면 여기 있는 거고 여기는 한 3,000명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왕은 여기서 이제 파티만 하는 거고 지방의 귀족들은 어떻게 보면 왕을 얼굴 한번 볼까 해서 여기 와서 다 새들어 있는 거지. 그리고 초대받으면 가서 그 2층이 이제 파티하는 방이고 위에서 이제 3층이 이제 침실들이 있는 거고요. 밑에는 이제 뭐 부엌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3,000명에 있는 프랑스 전역에서 온 이제 귀족들이 있는 거기에 이제 왕이 이제 그 제일 정원이 바라보이는 제일 좋은 데 있는 여기에 이제 큰 정원을 갖고 있는 그런데 요게 그 궁전이고요. 요게 궁전이고 이게 다 정원입니다. 이게 수로 물 파는 건데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아주 길게 파서 그래도 물이 있구나. 이쪽으로 이제 뱃놀이도 하고 이 주변은 이제 사냥 다니다가 귀찮으면 여기서 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별장, 폴리 뭐 그런 이름의 그런 상황이 있던 게 왕궁의 베르사유 궁전의 모습이고 이쪽이 이제 시내 모습입니다. 여기가 정문이고 그런 상황을 원래 그 별장과 폴리의 문제가 멀리서 보면은 저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궁전, 밖에 그 시가지 모습이고 나머지는 이제 물, 수로. 자, 이게 그 궁전의 정원 쪽으로 있는 거고요. 정원에 이제 그 물에 그리고 저기에 와 있다고 뭐 귀족들이 왕을 매일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뽑히가 보는 거니까 와서 뭐 치고 앉아서 언제 왕이 불러주나 그렇게 모여 살던 일종의 아파트를 이제 궁전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 궁전에서 바라본 정원입니다. 이게 뭐 사냥 간다는 게 이 숲속에서 뭐 저 숲속인데 이게 사실 짧아 보이지만 상당히 긴 겁니다.
베란다에서 보는 베르사유 궁전의 모습이고, 이 궁전의 왕이 그런 빌라의 모습이고, 저희가 파티도 하고 지내는 올바른 생각을 하고 뭐 주범을 지켜가면서 뭐 모양 내고, 왕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곳이고요. 나가서 사냥할 때는 조금 뭐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도 되는 그런 그 빌라와 폴리가 이제 두 번째 집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대로 된 집은 이 원래 이름이 빌라 로턴다라는 게 이게 돔 형태로 돼서 홀을 로턴다라고 그러고, 여의도 국회도 가면 가운데가 로턴다 홀입니다. 근데 저 집의 이름이고요. 사방에 똑같은 이 모양은 이제 그리스 시대 때 생긴 거고요. 이 돔은 로마 시대 때 생긴 건데, 서양 건물에 보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물론 옆에가 이제 이 양쪽으로 이제 길게 돼서 길어지거나, 3층은 근데 별로 변하지는 않죠. 제대로 된 집은 3층이다. 근데 1층은 식당하고 하인들이 있고 주방이 있고, 2층은 파티하는 방이고, 3층은 침실입니다. 백악관도 3층이고요. 서양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법은 저기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시대가 지나면 또 밑에서 보면 이게 작아져 보이니까 이걸 일부러 높이 매는 거, 이 의회 건물, 뭐 그런 건물들이 저런 모습을 하고 있고, 저 건물은 밑에 자기 땅이 다 보이는 언덕 높은 데 있고, 노예들이 일하는 게 좀 내려다 보이는 그런 형태로 있는 집이 빌라, 이상적인 빌라 주택인데, 우리는 이 빌라를 너무 흔하게 쓰지, 아무 집에나 좀 빌라를 붙이고 싶긴 한데, 그 평면도를 로마 시대 때 그렸던 그림을 보면은 저렇게 계단 네 방향으로, 그러니까 네 방향으로 다 자기 땅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1층이 이제 들어가면은 현관을, 요건 이제 인면도고, 요건 이제 자른 단면도인데, 밑에는 좀 층고가 낮고, 파티하는 방은 높고, 침실이는 방은 이제 낮고, 이 돔은 좀 높게 되어 있는 게 서양의 가장 기본적인 귀족의 왕이 사는, 왕은 좀 기니까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걸 이제 첫 번째 집이라고 부르는 가장 그 원형이 되는 빌라 로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서부터 뭐 예를 들면 아시아에 있는 국가에 보면 영국 사람들이 와서, 뭐 어느 나라 사람이 와도 자기네 총독집은 이거를 약간 이제 변형했을 뿐이지, 저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것, 저거를 이제 제대로 된 주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옛날에 밑에는 이제 보면 이제 말을 좀 보관했던 건데, 나중에는 좀 크게 만들면 이제 자동차가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하고요. 마차, 자동차. 단면을 좀 크게 보시는 거고요. 가운데 이게 로턴다 홀이라고 보통 부르게 된 홀이고, 여기 계단이 이제 네 등에 있고, 파티하는 방들이고, 아래 밑에서 음식 조리해가지고 하인이 음식 들고 와서 제공하고 하는 그런 주택의 모습들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제 폴리라고 얘기가 되는 헛간이지만, 이제 귀족들 거는 이제 좀 모양이 뭐 여러 가지로 좋기도 하고요. 뭐 타워이기도 하고, 뭐 잡혀서 죽진 않아야 되니까 이제 뭐 지키고 그런 것도 있고, 모양 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자기 아까 그 베르사유 궁전이면 숲에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있고, 심심하면 나가서 사냥 한번 쭉 하고 돌아오고, 그런 생활을 하는, 시원하게 앉아서 뭐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뭐 포도주, 자, 그런 것을 이제 폴리라고 부르는 이제 프랑스 말이고, 그런 것이 이제 베르사유 궁전이든지 뭐 그런 데 좀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마리 앙뚜아네트
뭐 그 오래된 뭐 석화정이라고 하는 게 뭐 미술관으로 변신하기도 하고 저런 거에 보면은 우리의 주택 오래된 이걸 뭐 다른 외국의 일정 스웨덴 우리나라는 궁전이 하나 있으면은 비상시에 불이 났을 때나 뭐 전쟁을 겪고 그러면 이제 피난 갈 경우 되면 두 번째 궁이 이렇게 있고 궁전이지만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뭐 그런 비원도 있고요. 비원에 보면은 왕이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사도 양반들이 어떻게 사는지 경험을 하고 이제 그 연경당을 지었고 거기도 양반집을 그대로 만들어서 사랑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주택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덕궁의 모습이고요. 이건 그 옆에 건물에서 찍었던 사진이라서 이 제대로 된 그 비원 여기 저 창덕궁 안에 인정전 건물 왕이 이제 일을 하는 거고요.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있고 또 뭐 신하들이 일하는 장소도 있고 그 뒤에 비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반 서민 이제 양반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지은 집입니다. 그 안에 아주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정원이 있죠. 누가 주암루하고 이 연못 천원 지방 네모난 하늘과 땅 그런 땅을 표방한 그런 그 정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건축의 정수라고 보여지는 그런 내부의 안채를 보면은 1828년에 연경당을 지었고 사랑채의 모습이죠. 지금은 저렇게 집을 짓고 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렇지만 아주 여성의 공간이고 남성의 공간이고 안쪽으로는 통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손님 왔으면 여기 창문이 있어서 신발 숫자 보고서 주안상을 몇 인분 할지 보고 뭐 마련해서 가져가고 하는 그런 그리고 사랑채 또 밖에 이제 평랑채 보면은 뭐 손님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세도 권세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저런 거기에 정말로 정자도 있고 별채도 있고 그 포항하고 경주 사이에 보면 이제 안강이라고 하는 곳이 옥산 서원이 있고요. 또 옥산 정사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동락정이라고 하는 사랑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동락은 혼자 즐긴다는 얘기죠. 벼슬에서 물러나서 내려와가지고 앉아서 혼자 즐기는데 물론 이제 친구들이 오면 친구하고 둘이서 뭐 술 한잔하고 지내는데 옆에 계곡이 있어서 여기 앉아서도 여기 창문 사이로 물을 좀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자개 계곡의 이름이 자개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뒤에 있는 계곡에 물 흘러내리는 걸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계정이라고 돼 있어요. 계곡에 있는 정자. 진달래 피는 봄쯤 되면 아주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옥산서원 찾아가시면은 그것도 조금 멀지 않아서 경주에서 포항 가다가 안강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아까 안강들이가 양동마을도 꼭 있고요. 그곳에 가시면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이제 물이 흐르는 거를 이제 계곡이 보이는 정자에 앉아서 또는 뭐 밖에 보이는 거기 앉아서 과거의 선비들 또는 지금의
퇴임하고 편안하게 살려면은 뭐 물이면 좋고 바다는 바다대로 또 뭐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런 데서 이렇게 경치 좋은 걸 좀 보면서 지내면 좋은 한옥일 수도 있고 온돌이 필요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자, 안채 만인이 계신 데죠. 여성의 공간이고 여성이 주인이고 사실은 옛날에는 여성이 중심이었던 게 틀림이 없어요. 안채 이게 중심이고 사랑채는 뭐 남자들은 떠드느라고 여기 있다가 다른 집 사랑채 가느라고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잘 안 오고 그런 가운데 좀 지키는 분이 이제 안채에 계시는 분이 뒷마당, 앞마당, 그다음에 공수당, 흥랑 뭐 여기에 사랑채를 동락당 혼자 즐긴다고 되는데 많이 먹고 같이 안 즐겼나 보요. 혼자 즐기는.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여기가 사당이고요. 이게 이제 책방에 있는 서고입니다. 서고고 여기는 이제 계곡이 보이는. 그러니까 진짜 아주 친한 사람이 오면 친구가 오면은 데리고 뒤로 가서 둘이 여기 앉아서 이제 책 보고 뭐 얘기를 하든지 주한상 놓고 얘기하다가 졸리면 뭐 자고 그리고 뭐 손님 이제 공식적으로 뭐 가문의 제사 같은 거 논할 때는 여기 와서 잠시 뭐 얘기하고 혼자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집이기도 하고 저걸 보면은 옛날에 양반이면 참 좋았겠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짐작해 봐 보시면은 본인이 옛날에 태어나서 양반으로 태어날 확률하고 노비로 태어날 확률 계산하면은 이쪽이 더 많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뭐 꼭 좋지는 않지만 운이 좋아서 양반으로 태어나셨다면은 근데 그 족보 보시면은 틀림없이 뭐 양반이실 테니까 대부분 좋은 모습으로 사셨으리라고 짐작이 되면은 저런 공간을 한번 가셔서 생각 별장이 저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게 돈이 좀 많이 들죠. 땅이 있어야 되고 그게 좀 자, 지금까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명 100세 시대의 가족들, 이 가족들은 시간이 이거 몇 시까지죠? 6시까지. 끝나고 바쁘시죠?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 아까 얘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책에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유행했던 건데 가족이 이제 또 다양해진다는 얘기가 되죠. 5세대 중에 가족이 다양해지면 얼마나 복잡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다문화 가정이 아마 외국인을 가까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짐작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외국 사람들이 뭐 빨리 인구가 줄어서 빨리 망할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우리는 빨리 아시아 합중국이 될 거다. 이게 주민의 뭐 30~40%는 외국 아시아 인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다 보면은 지금 아시아 인종이 뭐 초등학교에 있지만 머지않아서 우리 대학교에도 그 적지 않은 숫자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50~60년 지나면은 뭐 우리나라 시장님 중에 한 사람은 혹시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다문화 뭐 다국가 아시아에 많은 걸 우리가 이렇게 끌어안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일할 사람 없어서 큰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제 5세대도 복잡해지죠. 거의 외국인이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러기 가족이고요. 기러기 직장 때문에 흩어지는데 5세대가 흩어지다 보면 135로 모여 있거나 뭐 134, 23, 235 이 숫자가 복잡해질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별장을 생각할 틈이 생길까도 어쩌면 저런 거에 따라서 주말 부부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 그다음에 뭐 결혼 안 하는 일 돌아온 뭐 싱글하고 뭐 빛나는 미스하고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딸이 결혼을 안 해서 지금 걱정이 많고 아들은 또 동생인데도 뭐 먼저 결혼해서 손녀를 보여줘서 기쁘긴 한데 딸 때문에 걱정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비슷하죠? 예. 그 각자 자기 부모만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92년도인가 스페인을 어떻게 여행을 했는데 거기 숙소 구하다가 이제 민박을 하게 됐는데 밤이 되니까 토요일 날이었나 그 방 빌려준 부부가 각자 나가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는 시간이 다 다르게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됐나 물어봤더니 각자 자기 집에 갔다 오더라고요. 가서 토요일 날 밤새 노는 게 이 동네 저거라서 오는 시간도 다르고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부모님을 즐겁게 하다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풍토도 생길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우리가 복잡해질 요인들은 많죠. 예. 뭐 황혼, 이혼, 뭐 혹은 결혼, 뭐 재혼, 뭐 심하면 뭐 삼혼 뭐또 있겠죠. 예. 저런 것들이 보여주는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육아 때문에 부계 쪽이 아니라 모계 쪽으로 이제 가족 구성이 이제 이모들하고 이제 친하게 되는 이게 5대가 이모 쪽으로 다 친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잉크 INK 둘이 벌어서 애 없이 즐기는 DINK는 그다음에 PINK는 잘 못 버는데 못 벌어서 애 없고 여기는 잘 버는데 애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애를 안 낳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려워져서 다 같이 모여 사는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도 퇴임하고 나서 이게 자녀가 정규직이 아니라고 이제 좀 많이 보살피고 있는 가운데 사위가 예술가라서 조각을 하는데 이게 돈만 들어가고 벌어오질 못한다고 고민이 많으신데 본인이 아마 많이 좀 도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각가로 대성할 때까지는 본인이 좀 고생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남의 일이기만을 바라는 거죠. 자기 일이 아닌 일이 그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일지 그다음에 조부모 가족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135나 뭐 145나 125나 이렇게 건너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런 가운데 하여튼 주말 별장은 어떻게 짓는 게 좋은가? 나머지는 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지나갈 텐데요. 뭐 황당한 그림이 나오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저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별장인데요. 우리 식으로 하면 자연 훼손의 따오를지도 모르겠고요. 이건 자동차로는 못 가고 배로만 걸어서 가는 그런 영화에 옛날에 나와서 유명해진 70년대 영화고요. 우리나라도 저런데 뭐가 좀 옛날에 근데 초소가 다 있었죠. 지금은 다 철수를 했고요. 집의 모양이고요. 63년도 영화입니다. 장루이 고다르라는 영화 감독의. 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미래 주택인데요. 기후 때문에 피난을 가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누군가 돈 있는 사람만 받겠다고 구상을 한 미래 도시입니다.
이건 모양을 자연 친화적인 모양인데요. 예. 기존 도시에 비하면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1인당 돈 많이 받고 한 5천 명 데리고 전쟁 났다 그러면 자연재해가 났다 그러면 받아들일 그런 구상을 하는 미래 도시이기도 한데 정말 큰 별장이죠. 예. 이건 도시 한가운데인데 농업을 하는 미래 도시입니다. 층별로 농사 짓고 하는 그런 걸 뉴욕 도시 한가운데다가 그 섬에다가 이제 그 잠자리 날개처럼 만든 도시를 만들어서 다양한 층수도 꽤 높죠. 거기 그런 식으로 이제 도시를 만든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우주가 되니까 진짜 많아죠. 예. 우리가 우주로 언젠가 갈까요? 그겠죠. 우주는 저기에 투자한 사람 때문에 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주 개발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한쪽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라고 자꾸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지구 공기가 나쁘다는 얘기를 계속 해가면서 우주를 개발하고 깨끗한 달나라를 사실은 미국도 그렇게 돼서 개발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크루즈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아리조나주의 태양열 농장 이거는 정말로 만화니까 만화로 받아들이세요. 그림입니다. 이거 가지고 심각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별장 중에 별장 우주에 있는 ISS 뭐든지 다 떠다니니까 음식도 여기다 벽에다 붙여야 되고 음료도 붙여야 되고 뭐든지 벽에다 붙여야 되는 거기다 사람들이 날아다니면서 사는 저기도 바닷속에도 물속에도 근데 요새 사람들은 생각을 잘해서 아주 대단한 건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죠.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보통은 있는 그대로 미래가 그대로 현재 그대로 나쁜 사람은 지금 나쁜 사람처럼 있고 좋은 사람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가 아닌 플렉토피아 현실 그대로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좀 우울한 미래를 지난번에 영화도 있었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이건 항공모함 사진인데요. 저것도 사실은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에. 저 안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타령을 하면은 못 잡는다고 그러죠. 워낙 복잡해서. 언제 잡히냐면 한국에 도착하고 다 내릴 때.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잡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새로운 도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이건 이제 추운 러시아에서 구상한 거고요. 이건 실제로 계획한 도시입니다. 100층짜리, 아니 300층짜리 1km 높이입니다. 1km 높이고요. 300층짜리 아파트고 10만 명이 사는 거를 했는데 일본에서 세 군데 나라 건축가한테 부탁을 했어요. 계획을 해보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50층 병원에서 태어나서 250층에 살면서 유치원은 뭐 몇 층이고 학교는 어디고 언제 나오냐면 주말에 여행 갈 때 잠깐 나왔다 다시 올라가서 오락내락하고 산보 갔다 오고 여행 갔다 오고 다시 오락내락하고 다닐 필요를 없게 만들어서 에너지도 줄이고 사람을 오염원으로 생각을 해서 사람을 다 모아서 관리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생각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10만 명이 사는 300층짜리 290층에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면 못 가져가겠죠. 아무튼 그런
또 걸어 다니는 도시를 꿈꾼 사람도 있었고요. 도시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막을 씌워서 도시를 요새 같으면 대기 오염이 워낙 심해서 막을 씌우는 것도 이제 조만간에 필요한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열차가 가는 대로 도시가 계속 자라나는 것이고요. 해상 도시, 영화로도 이제 나온 거고요. 인공 도시에 대한 생각도 있고, 이것도 하이퍼 빌딩인데 일본에서 하여튼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열도 침몰설 때문에 태국이나 미국 사막이나 일본 안에 어디 고층 건물에 일본 사람들을 많이 좀 수용을 하고, 그래서 저거는 2000년부터 3000년까지 1000년 동안 쓰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건물도 뜯어고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가다 보면 기둥도 바꾸고 벽도 바꾸고 바닥도 바꾸면서 건물을 계속 1000년 쓸 생각으로 300층짜리 1km 자라면 2km 600층 도시 하나가 되는 거고요. 저 생각을 봤더니 10만 명이 산다고 치면은 울산은 10개나 11개의 건물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시흥은 5개 건물이면 다. 그러면은 기존 땅을 콘크리트로 덮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순환이 잘 돼서 기후 재앙이 생길 이유가 없다. 땅은 원래대로 농토나 자연으로 돌리고 사람은 모아서 관리, 폐기물이나 뭐 하여튼 이게 나머지를 관리를 잘하자는 건데, 근데 좋은 쪽 얘기고 나쁘게 보면 또 힘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생태라는 이름으로서 이건 뭐 역사적인 건물들이고요. 로마 시대 판테온이고, 여기 베네치아 모습들이고요. 독일, 인천이 창원, 자동차로 세계를 사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거기에 어떤 집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세대는 몇 사람이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살게 될까? 이게 사실은 제일 필요한 거고, 그 중에 더 좋아서 건강으로 해서 온도를 필요로 한다면 어떤 상황이 온돌이 된가? 그거는 뭐 기계로 된 더 좀 저렴한 방식이 좀 동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차 안에도 온돌 기차가 있고요. 옛날 아구이. 자, 여기까지면은 대강 얘기가 됐고, 나머지는 영화의 전당, 미래를 잘 보여주는 영화의 전당 건물, 이렇게 사진이. 저로 가면 이제 식당이 있고 뷔페가 좀 쌉니다. 나중에 가시면. 뒤에 사진이 다른 사진이 아마 없을 거예요. 못 찍을 방법이 없죠.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